전달머신이라고 하는 아직도 안 받고 계시는 3두나 2두 머신에 너무 비싼 머신을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좀 약간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합치면 그래도 한 3,000돈은 되지 않을까. 플렉스 원본 2세대 1세대 머신만 못하다. 언제나 신제품들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머신의 기본값에서 뭔가 하나라도 좀 더 좋은 거를 추가하려고 하지 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서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나. 골반 열어주면서 무릎이 안 좋고. 네. 근데 불편함이 없네요. 이거 톰 플러스가 이거 하면 톰플러치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요 각도에서 무릎이 안 불편하다면 말 다 한 거죠. 저 이거에 대한 깜짝 놀랐죠. 명성이 해외에서 자자하더라고요. 손 등을 받쳐주니까 손목을 정렬시키기가 편해요. 최훈 선수가 요즘에 마무리할 때 얘를 꽤 쓰는 것 같더라고요. 와. 편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잠백입니다. 오늘은 강남의 저스트짐에 나왔습니다. 원래 여기가 워낙 유명한 곳인데요, 너무나 머신의 구색도 너무 잘 맞춰져 있고 관리의 쾌적도도 최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사실 여기에 방문한 진짜 목적은 헬스장을 소개하기 위함도 있지만 여기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헬스장 운영 철학이나 머신을 소비할 때 어떤 관점으로 선택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깊게 저도 좀 배우고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층에 있는 헬스장이에요. 해외에는 1층에 있는 헬스장들이 간혹 있지만 한국에서는 1층에 있는 헬스장을 보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1층 헬스장에 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지나가면서도 자연스럽게 내 헬스장의 공간이 그대로 다 밖에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 보면 머신 구색이 굉장히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가장 현대적이고 디자인적 유려한 미학을 가지고 있는 파나타 머신들도 들어와 있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큰 도로레와 넓은 면적을 사용하는 이카리안과 다이나포스라는 과거 사이벡스 갈릴레오를 어떻게 보면 모방해서 만든 머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머신들도 많고, 그리고 이 머신이 전 사실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계속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헬스장을 가장 잘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류재현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안녕하세요. 류재현 관장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제가 여기서 대표님한테 궁금한 거는 여기서 꽤 오랜동안 헬스장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이렇게 1층에 임대를 하신 목적과 머신 구색을 왜 이렇게 이카리안, 다이나포스, 파나타 크게 이런 거 같거든요. 물론 뭐 너틀러스도 있고 뉴텍도 있고 더 다양하긴 하지만 이렇게 맞추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음에 돈이 없어서 그때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1층에 하게 된 이유도 실은 이 옆 건물에 네네. 지하에서 처음에 오픈을 했었어요. 그래서 6년간 오픈을 하고 사용을 하다가 건물주께서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시겠다고 하셔서 이 동네에서 일을 한 지는 지금 21년째이거든요. 저 10년 이상 본 고객님들하고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근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마침 옆에 있던 건물이 1층이 3년간 비어 있었어요. 아, 그러면 좀 임대료 부담은 되지만 기존 고객님들하고 헤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1층으로 오게 됐고, 또 저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이제 홍보하거나 마케팅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1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육관이 노출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임대료 부분의 그런 차이를 홍보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쾌적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보다 좋은 홍보 효과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해외 나가면 1층에 좋은 헬스장이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은 맞습니다. 여건상 너무 임대료랑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게 조금 어려운데, 그때의 현실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1층을 옮기게 되고, 처음에 다이나포스 머신이 풀 세팅된 클럽을 인수를 했었어요. 다이나포스 머신 상당히 좋은 머신이지만 좀 더 좋은 머신으로 하고 싶어서 6개월 1년 돈을 번 다음에 이카리안 중고를 사게 됐습니다. 이제 이카리안 중고를 한 12종 정도 이제 운영을 하다가 또 돈을 벌어서 스타트랙이라든지 아니면 파나타라든지 시타델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머릿속에 계획은 짜고 있었어요. 클럽의 기구의 색감은 어떻게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이 머신을 선택을 했지만 이 다음번 살 거는 이거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샀기 때문에 이거 실패해서 중고로 팔아야 되겠어, 이런 일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합이 잘 맞아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에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진정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이카리안 머신이랑 일본 머신을 보면 회원분도 쓰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대표님이 과거에 좋아했던 뭔가 소장하고 싶고 튼튼하게 쓸 수 있는 머신과 일반 회원들이 그냥 나이 드신 분들부터 너무 쓰기 좋은 머신이 전 지금 이런 파나타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르래 많이 들어가고 네. 줄도 얇고 네네. 압력을 많이 분산시켜주는 이게 약간 좀 저는 대표님이 생각하는 보디빌딩과 또 우리 회원분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머신이 약간 잘 섞어놓은 느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파나타도 그렇고 이카리안 머신도 그렇고 예전 기구이니까 어떤 감성이라든지 예전 기구 특유의 운동의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오래된 기구이다 보니까 정비 요소도 많잖아요. 실은 파나타도 매우 좋은 머신이고 예쁜 머신이지만 사용하기 편하게 친절한 머신이라고 단순한 머신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 클럽은 저도 항상 상주하고 있고 저희 선생님들도 언제나 물어보시거나 물어보지 않으시는데 회원님들이 약간 버벅댈 때 부담스럽지 않게 툭 하고 약간 친데레처럼 알려주는 그런 문화, 이제 그런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셋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요즘에 좀 유명하니까 또는 레트로니까 사용했다가 잘못된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절 옵션이 좀 많은 이카리안 같은 경우는 일반인분들이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일부 머신에서는 파나타도 생각보다 조절 옵션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워낙 관리형 네네. 헬스장이고 트레이너분들이 다 봐주시니까 조절 옵션이 많더라도 그걸 다 이해시키고 이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조절 옵션 많은 네네. 머신도 오케이다. 스포츠카를 사면서 세단의 그런 승차감을 기대한다면 그 소비자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근데 관장님들도 기구를 구매를 하실 때 그 각 브랜드나 각 기구들의 그런 특징 그리고 정비 소요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시고 자신이 있으면 사시고 남들이 샀다고 또는 예뻐 보인다고 유행이라고 아무렇게나 사신다면 그건 사실 소비자 탓이지 맞습니다. 공급자 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처음으로 소장하게 된 머신이 그럼 다이나포스 아닌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이나포스가 약간 사이벡스 갈릴레오의 형태가 좀 많이 모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이나포스가요. 근데 저 이거 유일하게 한 대 남은 다이나포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왜 놔두셨는지. 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서 그리고 그 케이블로우에서 얘가 부연시켜주는 운동감을 뛰어넘는 머신이 잘 없는데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저는 다이나포스 머신을 가지고 저 고등학교 때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스테이저도 있고 처음 클럽을 인수를 했을 때 12년 전에 남았던 유일한 흔적이기도 하고 앞으로 쉽게 교체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저는 이거 그렇습니다.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오늘 이 영상을 또 회원분들도 많이 보실 수도 네. 있잖아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네. 대표님한테는 처음으로 쓴 머신이자 네. 처음으로 산 머신이자 이게 남아져 있으면 이 저스짐의 역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머신은 평생 써도 될 양품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튼튼한 머신이고 지금 이 환복만 보더라도 너무 튼튼하고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카리안 이 롱풀 시티드로우가 유명한데 이카리안을 되게 예전에는 가격도 좋았을 텐데 예, 가격도 좋았죠. 이걸 남겨주셨다는 거는 이 머신이 충분히 좋고 예.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이 저스트짐의 유산일 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미 너무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 소비자들한테 압도적으로 좋은 기구가 있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시티드 로우 머신이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런 형태로는 이미 더 이상 개선할 수 있는 게 사실 잘 안 보여서 맞죠. 그런데 개선됐던 것들이 이제 지금 도로레가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뭐 양쪽으로 있게 또 그게 가변되게 있다든지 네네네네. 또는 아틀란티스처럼 발판을 이제 다각도로 할 수 있다든지 저 사실 그런 기계 사보고 싶었어요. 포지션을 다양하게 하면서 몸통의 각도를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거 뉴텍에서도 나오죠. 네네. 아틀란티스가 오리지널이라면 네네. 그럴 수 있고 그런 머신도 사고 싶은데 1층이라는 공간에서는 셋업이 좀 힘들거나 또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기구보다는 단순하게 큰 생각 없이 사용감도 편한 기계가 이 플레이스에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안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중고 리퍼를 너무 많이 선호하게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렸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백인 관장들이 진짜 좋아하는 머신이 아시겠지만 이카리안 스탠딩 레터럴 레이즈라 없어서 못 써요. 내가 막 7, 80년도에 우러러 봤던 사람들이 네. 썼던 머신들 맞습니다. 지금 내가 몇 천만 원이건 난 소장하고 싶어. 예. 이게 지금 이카리안 그래서 오리지널 라인들이 가격이 미쳤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다이나폴스가 있죠. 미국은 저희보다 몇 세대 빠르게 보디빌딩이나 헬스 시장이 컸고 아직은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도 많이 컸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다음 세대가 되면 전 이 머신의 가격이 이카리안 이런 것처럼 옛날에 향수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보면 짱짱해요. 네네. 짱짱해요. 네. 그 시절에 8, 90년대 그 시절에. 포스를 히읗으로 쓰고 이랬으니까. 저보다 형님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머신은 시타델의 핵프레스. 옛날에 바디마스터에서 전 처음 네.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님께서 이 머신을 사신 이유가 뭔가 이거 제가 이거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스쿼트랑 비슷한 행위를 하는데 어깨에 무언가를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허리 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부담스러워하시는 경향이 네네. 꽤 있어서 네네. 슬라이드 핵프레스 계열은 어깨에 무언가 짊어지지 않고도 다중관절 운동을 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와중에 우연치 않게 시타델에서 초도 물량으로 연구되고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샀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워. 이거는 요즘 나온 거랑 다르게 각도 조절이 없는 완전 네, 네. 첫 번째 나온 머신 네, 같은데요. 네, 네. 하지만 각도 조절이 안 됨으로써 스쿼트는 수직으로 눌리잖아요. 근데 이런 핵프레스 계열은 수직으로 눌리지 않으면서 무언가 힘이 누수될 수 있는 구석들이 있는데 그때 등받이가 각도 조절까지 된다면 이질감, 이물감 같은 게 꽤 너무 많이,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발바닥도 많이 움직이고 엉덩이도 많이 움직이는데 네네. 그때마다 덜그덕 하는 그런 느낌이 싫었어요. 이 시타델에서 나온 핵스쿼트에서 가변으로 이제 등받이를 세웠다 눕혔다 하면서 핵프레스랑 겸용으로 나온 것도 있었고 그것도 써봤거든요. 네네네. 엉덩이가 살짝씩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못 사고 있었는데 아예 고정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시타델 핵프레스가 기본적으로 이런 롤러의 움직임은 그 핵스쿼트에서 나오는 핵프레스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다만 이게 흔들려서 싫어. 그런데 이게 고정형이라니까 아 고정형이면 내가 사겠다라고 해서 구매를 한 것이고 저는 그 선택이 옳았다. 이런 많은 조절 옵션을 주잖아요. 네네. 이 각도 조절할 수, 고관절을 어느 정도 접어두고 할 건지. 네. 근데 저는 그 디렉션을 소비자분들한테 드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많은 무게를 끼게 되면 접지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굉장히 불편한 전달력이 저는 발생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해석을 잘해서 쓰는 사람이 있겠지만 네, 네. 해석을 그렇게 해서 쓰는 회원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다수가 아니고 맞습니다. 소수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거의 묘미는 고관절이 살짝 접혀져 있기 때문에 발목 가동성이 안 나오는 분들도 네. 그리고 요추의 부담 없이도 네. 스쿼트 이 가동 범위가 많이 나오는 게 진짜 네. 미친 장점의 멋있는데 네. 이거를 각도 조절을 하게 내버려둬서 그거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면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라도 저 사실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디빌딩스러운 느낌적인 느낌에서도 저절부가 많아서 덜그덕거리면 집중력이 그 순간 바로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코어가 흔들리는 예. 것처럼. 특히 발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마다 아, 맞습니다. 가동성이 너무 달라서 네네네. 이제 발목이 고정되어 있으면 아예 운동을 못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은 좀 닫힌 구조로 해놓고 좀 열린 구조로 해놓아서 매우 밸런스가 잘 맞는 머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니까 스테인레이스 스틸 샤프트의 롤러 방식이에요. 대표님께서는 베어링 뭉치 형태를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롤러 형태를 더 선호하시나요? 베어링을 선호합니다. 소리도 저는 즐겁고요. 그 슬라이딩 되는 그 안에서 베어링 볼이 돌아갈 때 그 슬라이딩 되는 느낌도 즐기는 편인데 네네. 베어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인수를 했을 때 다이나포스 롤러 방식의 레그 프레스가 있었는데 네. 레그 프레스라는 건 중량을 어느 정도 꼽게 되잖아요. 네네. 뭐 스쿼트에 3에서 3.5배를 꼽게 되는데 어느 정도 중량으로 꼽는 순간 얘가 낚싯대처럼 휘면서 한번 딱 하고 걸리는 구간이 생기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무릎의 힘이 정도 이상으로 매우 불쾌한 힘이 들어가게 되고 부상의 확률이 높아지는데 요즘 나오는 파나타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틀란티스도 그렇고 새롭게 나오는 애들은 예전에 다이나포스 그 롤러 방식에 비해서 이 환봉이 매우 강하거나 아니면은 면적을 넓게 한다거나 또는 이 플라스틱 부분, 이 롤러 부분의 그런 재질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게 느껴져요. 많이 재질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소재가 더 좋아짐으로써 구조적인 결함이 생길 수 있는 걸 극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롤러 방식의 압도적인 부드러움, 이제 그런 부분도 맛이어서 롤러만 선호하진 않고요. 그 볼 베어링이 그 돌아가는 그 느낌도 느끼시고 그런 질감. 롤러도 느끼시고 아. 하면서 재미있게 운동하시라고. 이제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재미가 두 개 다 느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 게 뭐였냐면 이 롤러 소재가 이제 옛날에는 저가형 네. 나일론을 쓰고 이게 완전히 이 오목 형태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공차 없이 CNC 공법으로 완전히 맞추는 것처럼 공차가 있으면 안 된대요. 저 샤프트에 딱 맞아야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인레스 스틸도 안 썼고 그 여기에 들어가는 롤러 자체도 저가형 나일론이나 소재 개발이 조금 약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내구성에도 문제 없이 나와서 저는 사실은 전 롤러를 훨씬 선호해요. 베어링보다 먼지에 대한 관리도 편할 것 같고 롤러가 훨씬 더 부드럽다고 느끼는데 저도 베어링을 진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은 소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머신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 그게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잖아요. 예. 운동을 템포를 네, 조절할 그렇죠. 수 있는 최고의 사운드이기 때문에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롤러를 선택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롤러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있고 맞습니다. 그의 특장점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뒤에는 저게 너틸러스잖아요. 저게 이제 플렉스 피트니스가 원래 모체고 45도 저 베어링 느낌. 바로 옆에는 헥스쿼트는 네. 아예 소음 없는 극강의 버터한 부드러움이 있는. 네. 우선 얘가 좋은 점이 발판을 다각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 수도 있는 예, 거네요. 이렇게 최대한 올리게 됐을 때는 이제 풋 포지션을 상대적으로 살짝 올리고 약간 와이드하게 하면서 내전근이나 대퇴 부분 또 엉덩이 네네. 그쪽을 좀 참여하는 걸로 제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발판을 많이 낮췄을 때는 우리가 헥스쿼트를 하는 이유가 또는 프론트 스쿼트를 하는 이유가 대퇴 사두근을 매우 보디빌더스럽게 이렇게 풍성하게 부채처럼 펼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게 매우 편하게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버전, 세워서 좀 발을 넓게 높게, 그 다음에 낮추어서 발을 낮게 좁게, 그 두 가지 버전을 추천을 꼭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누군가가 헬스장에서 대표님이나 트레이너가 설명해 줄 수 있다면 100만 원짜리 머신도 1억짜리 머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발판 각도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좁게 아래로 잡아도 네. 발목 가동성이 안 나와도 네. 동작이 편하니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가능해집니다. 네네네. 그리고 발은 좀 더 오픈시켜 주시고요. 이거 톰 플라츠가 톰 플라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 톰 플라츠 엉덩이가 동아리가 아니라 발목에 닿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아킬레스건에. 네네. 그걸 이미지하면서 하면은 더 재밌을 거예요. 발은 예, 벌린 발도 상태로 예, 발끝하고 이제- 동일한 네네네. 선으로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무릎이 안 좋거든요. 네. 근데 불편함이 없네요. 요 각도에서 무릎이 안 불편하다면 말 다 한 거죠. 손은 이제 이렇게 네네. 이렇게 쭉 열어주면서 골반 열어주면서 네네. 이거 하면 톰 플라츠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미지 하면 트레이닝이 됩니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네. 이거 내 엉덩이가 아킬레스건에 닿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깊게 내려가는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요 근래? 없죠. 프리스쿼트 이렇게까지 앉으면 자빠지는 것이잖아요. 얘는 우리가 프리스쿼트에서 홈플라츠나 몇몇 선택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다. 네네. 그리고 비슷하게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매우 큰 특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도 올려서 햄스트링이나 네. 엉덩이 쪽이죠. 일반적인 다리 운동으로서는 얘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발을 좀 높게 했고 네네. 넓게 했고 발끝은 상대적으로 덜 좀 오픈시켰고요. 네네. 깊숙하게 내리기보다는 이제 무릎보다 살짝 아래 정도 그것을 목표로 더 이 정도. 그래야지 너무 무릎보다 너무 깊숙하게 내리게 되면 오히려 허리도 뜰 수 있고 버딩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전근이나 대퇴이두근의 텐션이 오히려 풀려버리잖아요. 이 정도 근데 각도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하네요. 그다음 세 번째로 제가 소개받고 싶은 머신은 좀 궁금한 머신은 유틱의 스탠딩 레터럴 레이즈 머신이에요. 네네네. 이거 제가 사실 다닐 때 없었는데 예, 없었어요. 이건 생겼네요. 요거 들어온 지 한 2주 됐을 거예요. 완전 완전 신상이네요. 뉴원입니다. 네. 이걸 혹시 대표님 구매하신 이유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동작 다리 운동처럼 큰 부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원님들 많이 하시는 동작이잖아요. 많이 하시는 동작인데 많이들 실수도 하시는 동작이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실수 없이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뉴텍이 정말 좋았어요. 저 이거에 깜짝 대한 놀랄 명성이 해외에서 자자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정말 대단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이 정도의 머신이 나왔다는 게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낄 정도의 머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카리안을 모방했던 아틀란티스랑 아, 예. 제가 봐서 유텍 두 개를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아틀란티스랑 비교했었을 때 이거를 구매하신 이유는 아틀란티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카리안이 안 나오니까 네네. 요즘에는 그게 오리지널이라고 볼 수 있고 네네. 또 아틀란티스도 이제 발판이 조절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카리안 이후에 2.0 버전이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그런데 뉴텍이 긍정적 의미에서 이제 뉴텍이 후발주자니까 네네. 아틀란티스의 그런 장점 부분들을 잘 해서 아틀란티스만큼 느낌 좋게 머신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왜 아틀란티스를 안 사게 됐냐면 이 손등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뉴텍만 쓰고 있는 예, 거잖아요. 지금 아틀란티스는 이게 없었고 손잡이만 있고. 예, 근데 뉴텍은 얘가 생겼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은 차이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손잡이를 잡았는데도요. 예, 어, 아틀란티스든 또는 덤벨이든 손잡이를 잡게 되면은 손잡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 그립에서 이탈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강도로 손을 쥐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립을 세게 잡는 것만으로도 승모근이나 또는 등
근근육들이 좀 긴장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몸이 많이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상완골이 좀 더 안으로 좀 박힌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손등으로 뭐 7대 3이든 5대 5든 또는 7대 3을 역으로 하든 그렇게 손등으로 힘을 좀 분산을 시키게 되면은 내 몸통 부분에 긴장을 주지 않고 상완골을 멀리 던질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측면 삼각근 운동을 하려는 목적인 이 승모근보다는 측면 삼각근만으로 더 힘을 더 잘 전달시킬 수 있는 게 지금 이 부분의 특장점인 것 같아요. 얘를 쓴 순간 비교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높낮이 조절이에요. 예. 왜냐하면 말할 것도 없죠. 회전축과 사실 운동하는 관절이 움직이는 축이 비슷한 선상은 있어야 예. 되는데 대표님한테 배워보고 다시 한번 네,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셋업을 해놨는데요. 신장이 워낙 크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제일 밑으로 내린 그 정도. 여기서 살짝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조인트 센터 부분이 어깨에 비슷한 위치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됐고, 그리고 또 손이 두꺼우신 분들은 이 벨크로로 조절을 하실 수 있어서 내가 손이 작은데요 그러면 좀 더 타이트하게 조이면 되고, 네네. 손이 큰데요 손이 두꺼운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친절함까지. 팔은 펴고 몸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멀리 던져 보실게요. 예, 그렇죠. 너무 무거운 무게를 쓰는 분들한테 너무 손에 많은 힘을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덤벨처럼 이렇게 모션을 쓰기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손 등을 받쳐주니까 손목을 정렬시키기가 편해요. 이게 생각보다 맞습니다. 중요한 게 레터럴 레이즈 할 때 잘 못하시는 분들이 꺾여서 하면 네, 맞습니다. 긴장이 안 들어가잖아요. 무거운 무게나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뉴텍이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할 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의문을 던지잖아요. 야, 저렇게 해가지고 저게 아이덴티티가 된다고? 근데 그게 계속 결국 이어지면 그게 그 브랜드가 되는 것 같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원래는 커버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커버를 뗐습니다.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디자인적 완성도보다는 운동감이고 시각적 답답함이 없을 수 있다면 이 커버 떼는 게 무슨 문제인가, 위험하지만 않다면. 네네. 커버 떼는 게 이 구동 부위가 다 보이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떼짐으로써 확장성도 있잖아요. 저 뒤에까지도 싹 네네네. 보이고. 왜냐하면 너틸러스 2세대 처음에 나왔었을 때 그 안에 구동 부위를 되게 많이 걔네가 자랑했었거든요. 근데 그 외부가 너무 크고 못생겨서 관장님이 그냥 떼서 쓴 게 그게 그냥 일반적인 매뉴얼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이 영상을 보면 많은 또 대표님들이 떼고 쓰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요. 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아이 그냥 붙여주고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변 대표님 여기 프레임에다가 온힘 이런 거 박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도요. 커버에는 있는데 프레임에는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뗀다라고 뗐는데, 이게 그 나사선으로 조여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정밀하게 했네요. 디자인적 완성도가, 어떤 기구들은 떼면 너무 못생겨서 못 떼는 경우들이 있는데 떼도 너무 예뻐서 변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뗐죠. 여기는 저스트짐 지하 1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계단으로도 쉽게 내려올 수 있는데, 이거 기은이가 저희 회사에 있을 때 기은 채널에서 아주 화제가 됐던 내용이 있어요. 이 기본적인 매너 지키는 것도 이렇게 크게 이게 앞에다 배너를 해놓으셨지만 문신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냥 문신은 상관없겠지만 건달 문신이라고 하네요. 그런 분들 아직도 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 등록 받고 있고 너무 노출은 시켜주지 말아주십사라고 어느 정도 길이 이상의 옷이라든지 아니면 토시 같은 거를 좀 해주시면 실은 좀 보이더라도 지금 이 공간에서 뭔가 위협을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레지미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 클럽 회원으로 등록을 받고 대신 어느 정도 가려주시기만 하면, 완벽하게 안 가리시더라도 그러면 좀 부드럽게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네네. 저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없을 때 새로운 거 되게 이쁘네요. 하드코어라고 적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안에 한번 들어가서 얼마나 하드코어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좀 기억나는 게 저 산소 발생기? 이게 사실은 산소가 저는 운동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네. 1%만 적어줘도 뇌에도 영향을 줄 꽤 수 영향을 있고 꽤 주죠. 주는데, 네. 산소가 풍부하게 조금이라만 조절되면, 이산화탄소가 조금이라 농도가 조절되면 쾌적감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몰렸을 때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들어갔을 때 공조나 순환이 안 된다고 느끼면 저는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쾌적하고요. 저는 사실 여기에 정말 귀한 머신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사이벡스 클래식 프로버 같아요. 이거는 사실 대표님 아시겠지만 낭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도 예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사이벡스가 저한테는 그냥 세계에서 가장 좋은 머신이라고 고등학교 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있는 송파구라는 동네에서 가장 비싼 헬스장에서 쓰는 머신이 사이벡스였어요. 한 달에 28만 원인가 30만 원에서 거기가 한성기업에서 운영하는. 근데 저는 거기를 제 돈 내고 고등학교 때 다닌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트레이너 형이 시간이 있을 때 아침 6시에 문 오픈하는 거 한번 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사이벡스 머신을 그 당시에 마음껏 써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사이벡스 머신을 그냥 무조건 좋아하진 않는데, 사이벡스라는
헬스라는 머신을 떠올리면 그냥 기분은 좋아요. 그때 그게 이글이었어요. 아, 사이벡스 이글. 더 고가라. 요즘에 실은 돌고 돌아 해머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뭐 여론도 좀 주도하시고 댓글도 다시는 많은 분들은 바디스타에서 해머 스트렝스 머신을 사용해 보신 그런 세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바디스타가 해머 스트렝스를 대중에게 꽤 많이 선보였고 이제 그러면서 다른 클럽들도 바디스타의 영향을 받아서 좀 고급 클럽을 지향을 한다면 해머 스트렝스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 세대들이 해머 스트렝스를 처음으로 외산 기구를 접하다가 이제 파나타도 쓰고 뭐 아틀란티도 쓰고 왓슨도 쓰는데 내 기억에 나의 첫 번째 해외 외산 기구가 실은 각인되거든요. 또 어떤 세대들은 해머 스트렝스보다는 사이벡스가 특정 클럽에 야 사이벡스 있다더라 그거 정말 좋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았었고 그걸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누가 뭐래도 사이벡스가 1등일 것이고 또 미국에서는 노틀러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의 경험이 집단적으로 많으면 그게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정말 그 기구가 메커니즘적으로 훌륭해서라기보다는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투영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이벡스로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머슬지에서 사이벡스 보면서 침만 질질 흘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돈을 벌어서 나 사이벡스 프로보 꼭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좋은 기회로 구하게 됐는데 매우 슬프게도 저 이거 하면은 이 팔꿈치 저도 되는 안 돼요. 부분에 저도 안 돼요. 여기 네, 찍어가지고 저도 안 돼요. 저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님들 수업할 때 보면서 나도 하고 싶은데 하면서 결국 스트레이트 안 프로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요즘 가장 인기 많고 구하기 어려운 머신이 있네요. 이게 지금 2세대에 제가 봐서는 레버리지 인클라인 프레스잖아요. 이거 굉장히 구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지금 구하셨나요? 거의 10년 돼가는 것 같아요. 한 8년에서 10년 사이. 가격이 엄청 예. 떡상했겠네요. 천인섭 대표가 저랑도 그 PT 수업도 했었던 그런 들었었습니다. 인연이 있었는데요. 천인섭 대표가 심박스 하기 전에 기구 유통업도 이제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네. 이제 그래서 천인섭 대표한테 플렉스 레버리지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달라. 그 친구가 이제 기구 유통을 하면서 플렉스 레버리지를 들고 왔어요. 이제 차에서 내려서 둘이 같이 지하로 내려가는데 계단실이 안 들어가서 막 서로 막 화도 내면서 막 그랬던 스토리가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머신 플렉스 잡지 이런 거를 막 옛날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돈 모아서 사고 봤었을 때 저는 그 플렉스 잡지에 대한 그 플렉스라는 단어가 주는 저한테는 묘한 향수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근데 그거는 아마 요즘 미국 관장님도 특히 좋아하시잖아요. 그 옛날 그 플렉스의 머슬앤 피트니스랑 완전 다른 빨갛고 쨍하고 매운맛 느낌 나는. 저는 이제 머슬앤 피트니스를 메인으로 봤는데 이거 플렉스 보면서 이거 합법이어도 되나? 네네네. 이거 미국에서는 이게 합법인가 유통이 싶은 돼도 정도의 되나? 맞아요. 예, 이제 그런 정도의 내용도 들어 있었고 이제 기칸 보디빌딩 문화 컬처가 있는 그런 잡지이죠. 그리고 거기에 얘네가 굿즈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안전사고 소송으로 대표님이 아예 접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몰랐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좀 출시하시기 시작했는데 이런 레버리지 형태를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이 따라해서 만들고 있어요. 카피도 워낙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네. 근데 요즘 저는 카피된 머신들 써보면 지금 이 머신보다 훨씬 더 무겁게 나온 것들도 있고 이 소재들도 훨씬 더 좋은 소재들을 써서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플렉스 원본 2세대 1세대 머신만 못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님 혹시 그 원인이나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되는 부분과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기구가 실은 보디빌더들에게 좀 더 적합한 기구들이 나왔던 시대의 머신들이어서 스타팅 웨이트는 무겁지만 좀 묵직하게 언제나 묵직하게 꽤 힘든 머신이지만 운동이 세게 되는 그런 또 관절 건강보다는 근육 우선주의적 설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느낌이 기억이 나서 매우 강한 자극이었기 때문에 예전 머신보다 지금 머신들이 좀 더 소프트해지거나 뭔가 감성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언제나 신제품들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머신의 기본값에서 뭔가 하나라도 좀 더 좋은 거를 추가하려고 하지 뭔가를 퇴보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요즘 신제품들이 더 좋겠지만 다만 매우 감성적인 그런 부분 예전에 자신의 노스텔지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옛날 플렉스 피트니스 머신을 보면 부드럽거나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이 지금 각도도 보면 전혀 관절의 편안함과 이게 아니라 오로지 근육의 타격감. 근육 운동 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는 안 찝히고 부드럽게 넘어가주게 하는데 사실 이 플렉스는 써보신 분들 공감하실 텐데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게를 많이 올리면요. 뭔가 낑기는 느낌도 들고. 근데 아마 그게 사실은 좋은 거라고만은 생각은 안 해요. 감성적인 거지 위험할
불편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옛날 그래도 오리지널 좀 불편하고 자극적인 머신이 더 좋다라고 좀 착각하고 계시고 있던 부분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분들의 그 감성 존중하고 아 너무너무 존중하죠. 자기는 좋다는데 네네. 그리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요즘에 나온 제품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머신을 꼭 담고 싶은 게 저는 이게 대표님의 클럽에서 처음으로 썼던 머신이에요. 아, 그랬어요? 에이블짐 주문철 대표님이랑 네. 저랑 여기 몇 년 전에 네. 잠깐 다녔거든요. 저 솔직히 말하면 한 번 오고 안 오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운동에 대한 욕심이 사실 지금 없어요. 그 문철 형이 자꾸 그러니까. 계속 오자고 그래갖고 원판 셔틀마다 끝난 것 같은데 원철 형이랑 하체 운동할 때 다른 거는 집중도 안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유일하게 재밌게 썼던 게 이 머신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표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3두나 2두나 이런 무릎 접었다 폈다 하는 회전성이 토크가 빨리빨리 바로바로 걸리는 머신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 로디드를 살 바에는 셀렉토라이즈드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잖아요. 선수부터 그렇죠. 대부분 대중들까지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 봤었을 때 그냥 단일 레버함이어가지고 아 되게 날렵하겠는데 무게 다 날리겠네 썼는데 차는 맛이 너무 좋고요. 무게가 안 날려요. 그게 아마 얘도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얘도 움직여서 이 부분에서는 단일인데 네네. 실제로는 단일이 아닌 것처럼 합을 잘 맞춰서 단일 구조에서는 잘못될 수도 있는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것들을 이 발목 부분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보이면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플레이트 로디드랑 컬이랑 레그스텐 써서 이렇게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플레이트 로디드의 맛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셀렉토라이즈드 케이블 머신이 주는 적당하게 보완해주는 긴장감을 그대로 다 가지고 한 대를 사야 된다면 그런 케이블로 구동되는 라이프우든 뭐든 그런 형태의 일반적인 익스텐션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한 대 더 놔둬서 두 대를 운용을 한다면은 똑같은 케이블로 연결되는 그런 머신보다는 파라마운트에서 나온 이 머신이 단점을 상쇄하면서 소위 날리는 느낌은 없는 매우 잘 만든 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코어전 레그 익스텐션에 진짜 너무너무 적합한 머신 같아요. 대표님 제가 그 다음으로 너무 신기하게 본 머신이 아틀란티스 이게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맞죠? 예, 프렌치 프레스라고 프렌치 나오죠. 프레스라고 하나요? 예. 저는 사실 3두나 2두 머신에 너무 비싼 머신을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좀 약간 신기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2두나 3두는 네. 케이블이나 덤벨, 바벨로 할 수 있는 동작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정말 2두, 3두 머신을 비싼 머신 쓰면 야 이거는 정말 진심이다. 왜냐면 3두 머신 있는 데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3두 머신도 아니라 아틀란티스 셀렉토라이즈가 핀로디드 방식의 프렌치 프레스 머신을 두셨어요. 이거 제가 처음 보거든요. 네, 이 네. 머신이 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한국에 있는지도 몰랐고 저는 엄청 고가의 머신인데 굳이 이 비싼 금액을 주시고 굳이 3두 머신에 투자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3두 머신 이렇게 있는데 바로 옆에 또 파나타도 있는데 네네. 합치면 그래도 한 3,000돈은 되지 않을까 네네. 이제 싶은데 작년부터 기다려서 10개월 기다려서 올해 구매를 한 이유가 있는데 3두 운동 중에서 제일 중요하지만 안 하는 동작이 오버헤드 포지션에서 하는 동작들이잖아요. 길게 늘려줘야 예. 돼 불편해서 잘 네, 못하는 우리가 뭐 프레스 다운이라든지 아니면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까지도 하는데 오버헤드 익스텐션은 셋업이 너무 불편하고 우선 셋업 하는데도 불편함과 동시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머신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상당히 머신으로 만들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마다 이 회전근개의 가동 범위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 부분의 가동 범위는 이게 사람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머신으로 만들었을 때 한 50% 30%도 만족하기 힘들 수 있는 머신이어서 제조사들이 잘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클럽이 이제 벌써 12년 된 그런 클럽인데 이제 웬만한 기구들은 다 샀고 그리고 등 운동 기계 하나를 더 살 필요까지는 없는 상태에서 트레이닝적 완성도 그리고 회원님들한테 오버헤드 익스텐션이라는 것을 실수 없이 좀 하게끔 유도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돈을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초창기에 공간을 채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등 운동, 다리 운동, 가슴 운동부터 사야죠.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래도 구매가 가능한 그런 타이밍이었고 3두 운동 중에서 오버헤드 익스텐션은 머신이 없으면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샀습니다. 아 이게 약간 벌어지는 예. 녀석이네요. 팔꿈치 벌어지는 거랑 똑같이. 예. 아 제가 팔꿈치가 안 좋아서 오버헤드를 못 하거든요. 불편함이 없네요. 대표님 저는 이게 다른 오버헤드랑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머신이 좀 좋다고 느껴지는 건지 지금 봤을 때 회전축의 위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뉴텍도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이 머신 되게 많이 사시고 파라마운트 것도 유명한데 이 회전축의 팔꿈치를 일치시킬 수가 없거든요. 이 팔 같은
같은 경우는 좀 안 맞아도 전달력이 저는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신장에 맞춰서 이 높낮이를 조절하면 보니까 최전축에 팔꿈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팔꿈치가 좀 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의자 조절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 케이블 머신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틀란티스라고도 생각을 해요. 종감합니다. 네. 사실 네. 플레이트 로디드는 아틀란티스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하체 라인은 너무 좋은데 상체 라인도 명작들이 있긴 하지만 옛날의 감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무시 못할 게 아틀란티스는 이 셀렉트라이즈드의 그 섬세한 조절감이 아주 예술이에요. 이 그래서 도르레아 케이블 조합을 너무 잘 써서 예전에 사이벡스가 그 위치였다면 이 상황에서 케이블로 연결되는 그런 머신들 중에서 제일 잘 만들고 있는 회사가 아틀란티스라고 생각을 해요. 플레이트 로디드에서는 사람마다 다 가동성도 다르고 신장도 다르고 팔 길이도 달라서 어느 순간 툭 하고 넘겨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플레이트 로디드에서는 많을 텐데 이 디스크가 있고 케이블이 있으면은 끝까지 쫀쫀하게 잡아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버헤드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틀란티스는 또 케이블을 잘 만드는 회사이고 얘가 작년에 신제품으로 우리 이런 거 만들 거예요 라고 이제 자기네 오피셜 유튜브에 올렸었고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한국에서 유통하시는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저 이거 사고 싶어요 라고 해서 10개월 기다려서 샀는데 매우 슬프게도 전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깨가 넓고 팔이 짧고 대표님은 신장이 크시고 앉은 키도 크시잖아요. 네. 좀 앉은 키가 살짝 더 작았으면 더 잘 맞을 거고 팔 길이도 제 입장에서 어깨 대비 좀 더 길거나 팔이 살짝 좁으면 더 잘 맞는데 일반적인 분들이나 여성분들도 하면서 좋아하세요. 와 이거 맛있다. 와 재밌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머신인데 저는 하는 중에는 아 내가 생각해놓은 완벽한 그런 도킹은 안 되네.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삼두가 운동이 돼 있어가지고 등이랑 만나서 밀려요. 제가 개인적으로 언제나 극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근육 발달 부위인데 아 팔이요. 예, 팔이 상대적으로 저에게는 그런데 얘를 하고 난 다음에는 팔이 들리는 거예요. 등이랑 만나서 나는 평생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30년 넘게 운동을 하는데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팔이 들리는 듯한 느낌을 처음 받아봤고 이제 적당한 수준의 어깨폭이나 팔 길이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면서도 재밌고 결과도 좋은 그런 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일권 안 받고 계시죠? 예, 요즘에도 일권은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일권 오게 되면 여기서 써봐야 될 머신이 너무 많지만 시타델도 너무 보기 힘들 것 같고 이 머신은 제가 봐서는 못 볼 것 같은데. 유통사 대표님께서 이번에 한국에 몇 대 들여왔는데 엄청 유명한 클럽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기구들이 풀로 다 되어 있는 클럽. 이미 더 이상 살 게 없는 살 게 애들. 없어서 사다 삼두 기계를 사는 그런 상황. 아. 저를 비롯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사셨는데 이거 1,000만 원 넘는데 삼두에 누가 사겠냐고. 앞으로 이거 수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고민된다. 다른 관장님들이 살려면 이게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등운동부터 사야죠 뭐. 그럼 이것도 대표님 국내 신코잖아요. 아, 전 신코. 여기는 거의 못 써봤는데 네, 써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제가 많이 써봤어가지고 아 이거 눌러주는 느낌이 강한 예. 트라이셉스 머신이에요. 이거 어떻게 많이들 쓰시고 대표님도 만족스러우신가요? 특별하게 좋아하시는 특정 계층의 회원님이 계세요. 그런데 다수 대중에게는 이거 어떻게 써요? 라고 난해하는 머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적인 걸로 바꿀 생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아쉬워하세요.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설명 이후에도 연습도 많이 필요한 머신인데 저는 느낌 좋게 잘 쓰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 정도의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만약에 트라이셉스 머신 단 한 대만 있어야 된다면 일반적인 그런 트라이셉스 머신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두 대를 넣을 수 있다면 매우 재밌는 머신일 것 같다. 왜냐면 되게 특이해요. 예, 이 특이해요. 접히는 느낌을 알고 밀 줄 아시는 분들이면 그게 해석이 가능하면 너무 잘 쓸 것 같은데 일반 회원분들이 썼을 때는 어려울 수 있다. 네. 그 대표 저거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예, 예. 제가 보니까 프라임인가? 예, 프라임 슈퍼 스쿼트 바. 이게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게 세이프티 바잖아요. 네네네네네. 근데 과연 세이프티 바가 세이프티 하나? 매우 하드코어한 머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바벨이 실은 코어에 근력을 더 많이 요구한다. 세이프티 바는 어깨가 좀 두껍거나 몸통이 두껍거나 이제 어깨를 좀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는 유효하지만 실은 생각보다 허리가 꽤 많이 코어 부분에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데 얘는 이 등받이 부분에서 이게 있고 없고가 완전히 다. 아 이게 견착할 때 예, 느낌이 견착할 완전 때. 다르겠네요. 이제 지게가 등받이 부분이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끈이지만 등은 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게가 많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상체가 안 지칠 수 있어요. 대표님이나 저처럼 몸통이 두꺼운 사람들은 이게 1옵션이 되는 게 맞고 원래
원래 내가 이제 일반적인 스트레이트 바벨로 스쿼트가 잘 나오는 사람은 일반적인 스쿼트 바벨이 매우 견착이 강하게 될 수 있어서 그걸 추천하면서 이제 세트 의 후반부라든지 아니면은 초반에는 일반 스쿼트를 하고 다른 많은 운동을 한 다음에 또 스쿼트를 하는데 보통 그럴 때는 이제 고블리 스쿼트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때 이걸로 들어가게 된다면 상체가 지치지 않으면서 하체를 더 끌어다 태울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쥐어 짜낼 수 있어서 이거는 쓰면 깜짝 놀라실걸요? 와, 편하지 않아요? 너무 맑고 편하네요. 고운 소리가 나네. 손잡이 약간만 떠당겨 볼까요? 이렇게 편한 견착이 있던 머신이 있나요? 스쿼트 중에? 지금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프리웨이트잖아요. 머신보다 더 편한 견착을 하면서 프리웨이트의 자유스러운 가동 범위가 있어서 머신과 프리웨이트의 중간 느낌이다. 프리 스쿼트를 그냥 그대로 다 할 수 있으면서 위에는 편하니까 예. 머신만 잘 만든 게 아니라 그립이나 이런 거 보면 예. 앞서 나간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라임 머신보다도 오히려 그런 소도구 액세서리 부분을 더 높게 평가해요. 어느 누구나 손목을 다 자유스럽게 예, 따라 예. 추종할 수 있게 만든 그립들이니까. 맥그립은 고정형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프라임에서 맥그립의 더 개선된 버전으로 나와서 오 너무 잘 만들었다. 이제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맥그립이 있어서 풀세트로 못 사게 됐고 제가 그냥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불편하더니 손을 뻗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스쿼트를 그냥 아예 안 했었어. 견착이 힘들어서.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세이프티 바도 구매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생각해 봤었는데 그런데 얘를 딱 쓴 다음에 그냥 이거다. 왜냐면 저 세이프티만 써보고 한 번도 편하다고 못 네, 느꼈거든요. 이거는 너무 편하지 않아요? 최재훈 선수가 요즘에 일반 프리스쿼트를 마무리할 때 얘를 꽤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프리스쿼트 그 고중량을 다루면은 상체도 너무 힘들잖아. 그런데 다리는 더 끌어다 쓰고 싶고 스쿼트를 통해서 그럴 때 상체에 좀 편안함을 주면서 반복 횟수를 좀 많이 한 세트인데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박지훈 선수는 워낙 일반 프리스쿼트도 잘하지만 제가 해석해 보건데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근데 저는 일반 프리스쿼트가 어느 순간 불편해졌기 때문에 실은 많은 프로 보디빌더들이 저 이제는 프리스쿼트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견착이 안 좋아서 그럴 거예요. 고중량을 써야 되는데 근육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몸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제대로 안정감 있게 잡지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고중량 근육 성장 때문에 쓰다가는 이제 허리나 뭐 무릎이 나가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득보다 실이 많아서 프리스쿼트를 못 하게 되는데 얘는 그런 리스크 없이 프리스쿼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불필요한 피로도 관리도 훨씬 예. 많이 될 거고. 너무 두꺼운 사람은 1옵션이 될 거고 이제 일반적인 프리스쿼트가 되는 사람에게도 2옵션이나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하얀 제가 되도록 다리를 끌어다 쓰고 싶을 때 사용했을 때 상체가 지쳐서 스쿼트를 포기하지 않게끔 만들어줄 그런 머신입니다. 오늘 강남 저스트짐에서 너무 즐겁게 촬영했어요. 제가 헬스장 리뷰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재밌게 헬스장을 리뷰하고 머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즐거웠고요. 제가 헬스장을 리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공간을 촬영하게 해주신 저스트짐 대표님과 그리고 저한테 옆에서 머신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옆에서 호응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대표님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많이 배웠는데. 아, 제가 배웠죠. 아닙니다. 그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제 많은 공유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은 이제 제가 모르는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은 제가 이것 때문에 방문한 건데 이 편에서는 오랫동안 헬스클럽을 운영하신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요즘 헬스장 문화에 대한 부분과 그 머신에 대한 소비되는 부분에 대한 고견들을 한번 직접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편 보시고 2편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